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 감히 내 생일 잔치에 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 위로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쏟아부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하객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였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젖은 소금이 눈으로 흘러들어도 입술이 찢어지도록 깨물어도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자식들은 폐물을 뜯어가고 도망쳤죠. 비 오는 밤 쓰레기 더미 위에 쓰러진 시어머니를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자신의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보험금까지 빼앗기고 소금을 뿌려 길바닥에 내쫓긴 뒤에도 그녀는 끝내 자신을 버린 시어머니만은 버리지 못한 바보 같은 며느리였죠. 아무 가치도 없다고, 재수 없는 년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지독한 인연을 끊지 않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풍년시장 한복판에 붉은 천막이 펄럭였습니다. 오색 풍선이 하늘을 덮고 뷔페 테이블 위로는 소고기 육회부터 전복찜까지 산의 진미가 끝없이 늘어서 있었죠. 시장 건물주 오경옥의 65번째 생일잔치였습니다. 30년 넘게 이 시장을 주물러온 경옥의 위세가 절정에 달한 밤이었어요. 상가 건물 세 채를 움켜쥔 그녀 앞에서 상인들은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옥 사장님, 만수무강하세요. 상인들이 줄지어 인사를 올렸어요. 경옥은 금박이 수놓인 한복 저고리를 걸치고 한가운데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여왕이 신하들의 문안을 받는 것처럼요. 큰아들 내외가 옆에서 연신 부채질을 해주고 둘째 며느리는 경옥의 잔에 정성스레 음료를 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천막 입구로 초라한 그림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얼굴은 푹 꺼지고 손은 거칠게 튼 여자. 한 해 전 이 시장에서 쫓겨난 셋째 며느리 이선영이었습니다. 낡은 면바지에 해진 점퍼를 걸친 선영의 모습은 화려한 잔치상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어요. 선영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직접 뜬 캐시미어 목도리였죠. 몇 달 동안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산 실로 한 코 한 코 정성을 담아 완성한 것이었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선영이 조심스레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잔치상 주변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경옥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누구야?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천막 안을 가득 채웠어요. 경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선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남편 잡아먹고 보험금까지 챙겨나간 년이 어딜 기어와.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옥은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더니 선영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죠. 찬물이 선영의 얼굴과 가슴팍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님, 저는 그저... 닥쳐. 경옥이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더니 상인 하나에게 손짓했습니다. 거기 소금 가져와. 굵은 소금. 상인이 허둥지둥 소금 한 바가지를 가져왔어요. 경옥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들더니 선영의 머리 위로 확 쏟아부었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선영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에, 입술에, 젖은 옷 위로 소금이 들러붙었죠. 선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따가운 소금기가 눈 안쪽을 파고들었어요. 상복 입은 년, 재수옴 붙은 고아년,
경옥이 대성통곡하듯 악을 쓰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술렁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어요. 큰 며느리 도희가 팔짱을 낀 채 선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꼬리를 비틀며 선영의 젖은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예, 옷에 묻은 소금 아까우니 챙겨가라. 내 팔자에 소금이 금보다 귀할 텐데.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옥이 선영의 손에 들린 보자기를 낚아챘어요. 캐시미어 목도리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옥은 그 위를 구둣발로 사정없이 짓밟았죠. 이따위 거지 같은 걸 들고 와서 눈을 더럽혀. 목도리에 흙먼지가 묻고 올이 풀렸습니다. 선영이 몸을 굽혀 목도리를 주우려 하자 경옥이 선영의 손등을 발로 밟아버렸어요. 건드리지 마. 내 손 닿으면 부정 탄다. 선영의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어요.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잔치에 왜 또 온 거야? 그러게 와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거면서. 한 상인이 선영의 발치에 침을 뱉었어요. 또 다른 상인은 선영의 등을 떠밀었죠. 그때 구석에서 지켜보던 박 여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경옥이 이 할망구, 사람이 어떻게 저래? 천벌 받을 짓이다. 경옥이 박 여사를 흘겨보았습니다. 뭐야, 너도 전염편이야? 그럼 당장 시장에서 나가. 박 여사가 이를 갈았지만 주변의 냉랭한 시선에 더는 나서지 못했어요. 선영을 향해 안타까운 눈빛만 보낼 뿐이었죠. 선영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목도리를 품에 꼭 안았어요. 소금기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선영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천막 밖으로 걸어나갔어요. 경옥이 선영의 뒷모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내 발 닿는 곳마다 부정 탄다. 선영이 사라지자 경옥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입꼬리를 올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속이 다 시원하네. 자, 다들 뭐해? 술 마셔. 큰아들이 경옥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엄마, 전현 내쫓고 우리 집안 운 풀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 저런 재수 없는 년하고는 인연을 끊어야지. 경옥이 흡족한 표정으로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뷔페 테이블 위로는 고기 굽는 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올랐어요. 화려한 음식과 웃음소리 사이로 선영이 떠난 천막 입구만이 텅 비어 있었죠. 바깥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어두운 뒷길로 접어들었어요. 젖은 옷에서 소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선영의 옷에서 나는 짠내가 코끝을 찔렀죠. 골목 끝에 녹슨 리어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이 그것을 끌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선영은 거리에 버려진 박스들을 하나씩 주워 리어카에 실었어요. 젖은 박스가 무거웠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빗물 고인 웅덩이를 지나며 철컥거렸죠. 가파른 언덕길 앞에서 선영의 발이 멈췄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등의 상처에서 빗물과 피가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들어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빗물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소금기가 빗물에 씻겨 내렸지만 가슴속 짠내는 지워지지 않았죠. 목도리를 품에 안은 선영이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위로 향하는 선영의 뒷모습이 빗속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등이 굽고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죠. 천막 안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 웃음소리가 멈추는 날이 올까요? 빗물에 젖은 리어카를 끌며 언덕을 오르는 선영의 머릿속에 지난 3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선영은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시어머니가 건넨 낡은 한복을 입어야 했죠. 패백상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경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고한연이 패백은 무슨 부모도 없는 게 누구한테 절을 하겠다고. 하객들 앞에서 선영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남편 민수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경옥은 눈을 부라리며 아들을 노려보았죠. 닥쳐. 내가 뭔데 어미한테 대들어. 결혼 첫날부터 선영의 위치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몸종이었어요. 시댁살이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시어머니의 새순물을 받쳐들고 형님들의 빨래를 손빨래로 해야 했죠.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맺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와 형님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영아, 밥 많이 먹어. 우리 며느리 너무 말랐어. 경옥이 밥상 위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출장을 간 날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야, 이거 먹어. 경옥이 선영 앞에 던진 건 쉰내 나는 김치와 딱딱하게 굳은 찬밥이었습니다. 형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렸어요. 시어머니, 이거 상한 것 같은데요. 뭐? 고한연이 음식 가려? 그럼 굶어. 경옥이 밥그릇을 확 치워버렸습니다. 선영은 그날 저녁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했어요. 큰형님 도희는 틈만 나면 선영에게 온갖 자비를 시켰습니다. 거절하면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쳤고 그러면 경옥의 불호령이 떨어졌죠. 고마운 줄도 모르고 형님 부탁 하나 못 들어줘? 부모한테 예의를 못 배워서 그래. 선영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오직 남편 민수만이 선영의 편이었으니까요. 여보, 미안해. 내가 더 힘써볼게. 민수가 선영의 갈라진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선영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결혼 3주년 기념일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어요. 선영은 남편을 위해 몰래 모은 돈으로 손목시계를 샀습니다. 민수가 늘 갖고 싶어 하던 거였죠. 포장지를 고르며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새끼, 내 막내 새끼. 경옥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어요. 형님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선영의 손에서 쇼핑백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 씨한테 무슨 일이? 교통사고야. 민수가 죽었어. 경옥의 비명 같은 대답에 선영의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선영은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경옥이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다정한 손길이었죠. 선영아, 힘들지?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 도장만 찍어. 선영은 멍한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시키는 대로 인감을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무슨 내용인지 확인할 정신이 없었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옥이 선영의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손에는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짐 싸. 나가. 네. 어머님 무슨. 민수 보험금 3억. 내가 다 받았어. 내 도장 찍어서. 선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제야 장례식장에서 찍었던 서류들이 떠올랐어요. 그 서류가 보험금 서류였어요? 그래. 바보같이 찍어줘서 고맙다.
경욱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들도 뒤에서 낄낄거렸어요. 어머님, 그건 민수 씨 보험금이에요. 저도 받을 권리가. 뭐, 권리? 남편 잡아먹은 년이 무슨 권리야? 경욱이 선영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우리 민수가 죽은 거야. 고아년이 시집와서 집안 운을 다 말아먹었어. 경욱이 보따리를 선영에게 던졌어요. 문 밖으로 밀려난 선영 뒤로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단돈 5만 원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은 선영이 찾아간 곳은 달동네 꼭대기 지하방이었어요. 방 안에는 햇빛 한 줌 들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서 바닥이 축축했죠. 누우면 코끝에서 꿉꿉한 냄새가 났어요. 낮에는 고깃집에서 일했습니다. 뜨거운 불판 100개를 닦으면 손가락 지문이 다 닳아서 피가 맺혔어요. 기름때와 세제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지래도 쉴 수 없었죠. 밤에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가파른 달동네 언덕을 오르내렸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젖은 박스가 더 무거워져서 종아리 근육이 끊어질 것 같았죠. 어느 날 시장에서 첫째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집 전 식모 아니야? 첫째 아들이 선영을 보며 비웃었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선영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 국어라는 거지? 이거나 가져가.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백화점 앞을 지나다가 둘째 형님과 마주친 적도 있었어요. 저기요. 저 여자 잡아요. 도둑이에요. 둘째 형님이 갑자기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선영은 영문도 모른 채 백화점 사무실로 끌려갔죠.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서야 풀려났지만 그날의 수치심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어요. 밤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부모 교육 못 받아서 예의가 없어. 고아년이 분수를 몰라. 선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남편의 유품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결혼 3주년 선물로 사두었던 그 손목시계. 경욱이 민수의 옷을 모두 태울 때 선영이 몰래 품속에 숨긴 것이었죠. 선영은 매일 밤 그 시계를 꺼내 들었어요.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씨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민수 씨, 당신만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어느 날 밤 선영은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것들이 웃겠지. 고아년이 결국 못 버텼다고 손뼉 치겠지. 선영의 눈에 도끼가 서렸어요. 악착같이 버텨야 해. 죽어도 저것들 앞에서는 안 죽어. 리어카 손잡이를 꽉 움켜쥔 선영의 손등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게 끝나는 날이 올까요? 경욱의 생일잔치가 있은 지 3개월 후였습니다. 시장 건물주로서 30년간 군림하던 경욱의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어요. 첫째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어머니 인감을 몰래 훔쳐 상가 건물 전체를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썼죠. 그 돈을 전부 도박판에 쏟아부었어요. 500억 원짜리 자산이 단 3달 만에 빚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욱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상가 건물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은 날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 건물에 왜 이런 게 붙어? 경욱이 압류 딱지를 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매 공고가 나붙었고 사채업자들이 시장 입구까지 몰려왔죠. 경욱은 허겁지겁 첫째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못난 놈아,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뭐가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첫째 아들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가방을 쌌어요. 그날 밤 첫째 아들 가족은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집에 남은 건 밀린 공과금 고지서뿐이었죠. 경욱은 둘째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얘야, 문 좀 열어라. 엄마다. 한참을 두드린 끝에 문이 열렸어요. 둘째 며느리가 차가운 눈으로 경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비밀번호 바꿨어요. 앞으로 오지 마세요. 뭐라고? 인연이 미쳤어? 경욱이 문틈으로 발을 들이밀었어요. 그때 둘째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재산 다 날렸으면 이제 우리랑 남이에요. 오지 마세요. 이놈이. 경욱이 아들의 뺨을 때리려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경욱의 손목을 잡아 비틀더니 품에 안고 있던 폐물 가방을 확 뺏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금부치는 저희가 보관할게요. 어차피 빚 갚는 데 쓰셔야죠? 이것들이 정말. 경욱이 가방을 되찾으려 하자 며느리가 경욱의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경욱은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철문이 닫혔죠. 경욱은 아파트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 자식들에게 쏟아부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시장으로 돌아온 경욱을 맞이한 건 상인들의 싸늘한 눈빛이었어요. 어이, 경욱이 저녁 꼴 좀 봐라. 천벌 받았네. 평소 경욱에게 무시당했던 생선가게 아줌마가 경욱의 머리 위로 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우리를 깔봤어. 이제 내 차례야. 맞아. 월세 올린다고 협박하더니 이 꼴이네. 상인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어요. 누군가 경욱의 등을 밀쳤고 또 누군가는 썩은 채소를 던졌습니다. 경욱은 얼굴에 묻은 오물을 닦을 힘조차 없었어요. 제발 그만해. 경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죠. 그날 밤 경욱은 갈 곳이 없었어요. 시장 창고에서 쫓겨났고 아는 사람 집마다 찾아갔지만 모두 문전박대였습니다. 경욱 사장님? 누구세요? 전 모르는 사람인데요. 평소 굽신거리던 지인들이 모른 척 문을 닫아버렸어요. 화려한 한복 저고리는 찢어지고 구겨졌습니다. 경욱은 서울역 광장까지 걸어갔어요. 며칠간 굶주린 경욱의 눈에 쓰레기통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먹다 버린 컵라면이 보였죠. 경욱은 떨리는 손으로 컵라면을 집어들었어요. 식은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짜고 퀴퀴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내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경욱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지만 계속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경욱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검은 물이 출렁거렸어요. 그래, 이렇게 끝내면 되겠지. 경욱이 난간 위로 한 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 더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죽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죠. 경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새벽 공기 속으로 울음소리가 퍼져나갔어요.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어요. 경욱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시장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젖은 박스 한 장을 머리 위에 얹고 벽에 등을 기댔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옷은 흠뻑 젖었고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65평생 이렇게 비참한 적은 없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경욱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 선영의 귀에 소문이 들려왔어요. 박 여사가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너희 시어머니 완전히 거지됐더라. 서울역에서 컵라면 주워 먹는다던데. 선영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그 할망구 천벌 받은 거야.
쌤통이지 뭐. 박 여사가 시원하다는 듯 말했지만 선영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축축한 지하방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 모진 여자를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는 거야. 선영의 머릿속에 남편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사람의 어머니, 민수 씨라면 어떻게 했을까? 선영은 품속에서 낡은 손목시계를 꺼내 들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선영은 폐지를 씻고 시장 골목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구석 박스더미 밑에서 사람의 발이 보였죠. 선영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박스를 걷어내자 축축하게 젖은 경옥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니? 선영이 경옥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옥은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죠. 빗물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선영의 낡은 리어카 바퀴가 경옥의 눈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선영은 박스 더미 밑에 쓰러진 경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 흙투성이가 된 얼굴. 3개월 전 소금을 뿌리며 자신을 내쫓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선영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이대로 돌아서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거였죠. 그때 경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희미하게 눈을 뜬 경옥이 선영을 알아보았습니다. 너야? 경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선영을 보자마자 경옥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너 같은 년 동정 안 받아. 경옥이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며칠간 굶주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다 그대로 진흙탕에 고꾸라졌죠.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경옥을 바라보았어요. 빗물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흘렀어요. 선영이 천천히 몸을 굽혔습니다. 경옥의 팔을 잡아 일으켰죠. 뭐 하는 거야? 나. 경옥이 버둥거렸어요. 하지만 선영은 개의치 않고 경옥을 번쩍 들어 리어카 위에 앉혔습니다. 폐지 더미 위에 경옥의 몸이 털썩 내려앉았죠. 이게 무슨 짓이야? 경옥이 악을 썼어요. 선영은 대답 대신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걷기 시작했죠.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어요. 리어카 바퀴가 진흙탕을 지나며 무겁게 굴러갔습니다. 선영의 등이 비에 젖어 축 처졌죠. 가파른 언덕길이 시작되었어요. 선영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한 발짝 내디뎠죠. 경옥은 리어카 위에서 선영의 등을 노려보았어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선영의 목덜미가 보였습니다. 땀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경옥이 입을 열었어요. 너 왜 나 안 버리냐? 선영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대답해. 왜 나 같은 년을 꺼둬? 경옥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 있었어요. 선영의 어깨가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짐승 같은 사람이라도 선영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흘러나왔어요. 나는 어머니처럼은 안 살려고요. 경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저를 소금 뿌려 내쫓고 보험금 빼앗고 길바닥에 버린 사람이 어머니잖아요. 선영의 등이 떨렸어요. 그래도 나는 어머니처럼 사람을 버리는 인간은 안 될 거예요. 경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할 말을 잃었죠. 그리고 선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내 남편의 어머니니까요. 그 사람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민수. 아들의 이름이 선영의 입에서 나오자 경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죠. 민수 씨가 저한테는 세상 전부였어요. 그 사람이 사랑했던 어머니니까 차마 못 버리는 거예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빗물에 섞여 보이지 않았지만 경욱은 알 수 있었습니다. 경욱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선영의 지하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영이 경욱을 부축해 좁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핀 벽, 물이 새는 천장. 경욱이 소금을 뿌려 내쫓았던 바로 그 지하방이었죠. 선영은 경욱을 방 안으로 들였어요.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경욱의 발을 씻겨주었죠. 경욱은 선영의 손길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갈라지고 트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자신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고 있었죠. 밥 드세요. 선영이 작은 밥상을 경욱 앞에 내려놓았어요. 따뜻한 흰쌀밥과 김치 한 접시. 선영이 아껴두었던 마지막 쌀이었습니다. 경욱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경욱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고기 반찬 하나 없냐? 이게 밥이야? 선영의 손이 멈췄어요. 경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치만 먹으라고? 내가 뭐거지야? 선영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가 리어카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선영의 하루는 2시간씩 더 길어졌어요. 새벽 2시까지 폐지를 주었습니다. 경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죠. 며칠 후 새벽이었어요. 선영이 잠든 사이 경욱이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선영의 지갑을 열어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죠. 경욱은 시장으로 갔어요. 붕어빵을 사 먹고 호떡을 사 먹었습니다. 선영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요. 그 모습을 박 여사가 보았어요. 저게 뭐 하는 거야? 박 여사가 경욱에게 달려갔습니다. 야, 경욱이,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박 여사가 경욱의 앞을 막아섰어요. 선영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내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일하는 거 몰라? 뭘 안다고 지랄이야. 경욱이 박 여사를 밀쳤어요. 하지만 박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시어미는 처음 봐. 며느리한테 신세 지면서 돈까지 훔쳐? 이 천벌 받을 사람아. 박 여사의 고함이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하방 문이 벌컥 열렸어요. 첫째 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첫째 아들이 방 안을 휘저었어요. 경욱이 이불 뒤에 숨었습니다. 엄마 숨긴 돈 내놔. 어디 숨겨놨어? 첫째 아들이 선영의 멱살을 잡았어요. 저한테 돈 없어요. 놓으세요. 선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선영을 벽에 밀어붙였죠.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분명 뭔가 숨겼을 거야. 첫째 아들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불을 걷어차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경욱은 이불 뒤에 웅크린 채 벌벌 떨었어요. 자신을 찾는 아들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죠. 선영이 첫째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가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첫째 아들이 선영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닥쳐. 내가 뭔데? 선영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선영은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